안녕하십니까. 자, 랩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랩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주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자, 랩뷰 마스터 유튜버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 구독자분들께서 자, Q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 강좌를 요청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동기화 그 컨셉 중에 하나인 즉 Q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Q와 관련된 함수는 블록 다이어그램의 함수 팔레트에서 자, 프로그래밍 카테고리 아래에 보시면 동기화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그 아래에 Q 동작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밑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두 개의 병렬 루프 간의 데이터를 Q를 이용해서 손실 없이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해볼 텐데요. 자, 우선 실습할 코드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프론트 패널에는 자, 다음과 같이 세 개의 웨이브폼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inQ라고 해서 자, Q를 이용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큐잉하는 데이터를 이제 그래프로 표시하는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Q를 이용을 해서 전달받은 데이터를 이제 DQ해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그래프에 표시되는 그래프를 표시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inQ와 DQ 데이터 두 개의 차값을 자, 그래프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inQ에서 DQ한 데이터를 뺐을 때 결과값은 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인큐잉한 데이터가 그대로 손실 없이 디큐잉한 부분으로 자, Q를 이용해서 데이터가 제대로 전달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개의 화일 루프가 있겠고요. 자, 화일 루프의 루프 주기는 동일하게 100ms의 기다림 함수를 이용해서 루프 주기를 유사하게 맞췄고요. 자,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Q 얻기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데이터의 원소 타입을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 이 0이라고 하는 부동소수점형 실수를 원소로 연결했기 때문에 내가 전달하는 데이터는 부동소수점형 실수 타입의 DBL 데이터가 되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관련된 출력과 에라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자, 이 위의 루프 같은 경우는 인큐잉하는 루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ms 주기마다 난수 생성 함수를 통해서 나온 데이터를 이 원소를 Q에 추가라고 함수의 입력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Q 버퍼에 쌓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연결 와이어를 연결시켜 주신 다음에 원소를 Q에서 제거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출력 데이터를 뽑아내게 되면 인큐잉한 데이터가 디큐잉 됩니다. 그래서 인큐 버퍼에 쌓여있던 데이터가 손실 없이 이 아래 루프 쪽으로 다 전달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전달된 데이터를 자, shift 레지스터를 이용해 가지고 배열 만들기 함수로 자, 웨이브폼 그래프 형태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화일 루프가 동시에 정지대로 하기 위해서 이 정지 버튼에 대해서 자, 기계적 동작 속성은 놓을 때 스위치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아래 루프 같은 경우는 로컬 변수를 이용을 해서 정지하도록 했고요. 그렇게 되면은 정지 버튼을 누르는 순간 둘 다 동시에 정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지가 된 다음에 Q 해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Q를 이제 제거해 주시면 되겠고요. 물론 여기에서 뭔가 데이터가 전달이 다 되지 않고 남아있는 데이터가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데이터를 여기 보시게 되면은 Q 비우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깔끔하게 다 비운 다음에 해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드 같은 경우는 굳이 남아있는 뭐 데이터에 대해서 비우기 함수를 이용해서 비울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진행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뭔가 사용자 이벤트에 의해서 인큐잉 했다가 다시 처음부터 인큐잉하고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남아있는 데이터를 또 완전히 비워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Q 비우기 함수를 이용해서 기존에 남아있는 데이터를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실습에서는
그것까지는 진행하지 않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Q를 해제한 다음에 이 정지 버튼 같은 경우는 기계적 동작이 놓을 때 스위치이기 때문에 다시 거짓으로 변환을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서는 이 인큐 데이터와 디큐 데이터 두 개의 차값을 웨이브폼 그래프로 표시를 해서 자, 출력 값이 모든 값이 다 0이어야지만 입출력 데이터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검증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코드를 운영을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구현할 내용을 좀 줌인을 해놓고요. 자, 바탕화면에서 자,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자, Q 사용하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랩뷰에서 자, 새 VI에서 컨트롤 S 누르시고요. 자, 경로를 붙여놓고 자, Q 사용하기라고 VI 이름을 정의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바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화일 루프를 운영할 텐데 우선 화일 루프를 운영하기 전에 Q 함수를 다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함수 팔레트에 보면 프로그래밍 카테고리에 동기화 카테고리가 있겠고요. 여기에 Q 동작이라는 게 있고 자, 우선적으로 Q 얻기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셔야 되고 자, 원소를 Q에 추가라고 하는 함수도 사용하셔야 되고 마지막에 Q 해제를 하셔야 되고 자, 원소를 Q에서 제거하는 이 함수들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라벨은 다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Q 얻기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타입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숫자형에서 전 dbl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헬프를 보시게 되면은 반드시 이 Q 얻기 함수에서는 원소 데이터 타입을 반드시 인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소 데이터 타입에 저는 자, 부동 소수점형 실수를 인가를 해 주시겠고요. 자,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출력으로는 Q 출력이라고 하는 값과 자, 에러 클러스터가 나오죠. 그래서 자, 위에 화일 루프를 먼저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Q 출력과 에러 클러스터를 연결해 주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원소를 Q에 추가해 Q 출력 값을 연결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에러 클러스터도 연결하겠고요. 그 다음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서 저는 자, 정지 버튼 컨트롤을 만들겠고요. 그래서 자, 디폴트로는 자, 기계적 동작이 넷입니다. 근데 저는 놓을 때 스위치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라벨은 보이지 않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일 루프 안에는 반드시 타이밍 함수에 기다림 함수를 넣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자, 100ms의 기다림 함수를 자, 입력으로 인가해 주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원소를 Q에 추가한 내용을 제가 그래프로 표시하기 위해서 일단 숫자형에서 자, 추가할 데이터는 난수 생성 함수의 입력을 출력을 자, 원소에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값을 자, 그래프 인디케이터로 확인하기 위해서 자, 시프트 레지스터를 하나 만들겠고요. 그 다음에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어떤 메모리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화일 루프 안에 이 배열 만들기 함수를 사용하시는 건 그닥 좋은 코딩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간단한 실습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난수 생성 출력 데이터를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출력을 배열 출력을 연결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shift 레지스터를 쓸 때는 반드시 초기화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자, 초기화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저는 이 배열 만들기 출력에 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저는 이름을 자, 와이어를 좀 이렇게 하겠고요. 이름을 저는 인큐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론트 패널에서 저는 이거를 자, 이렇게 숫자형 1차원 배열 인디케이터로 보면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 대체로 자, 실버의 그래프에 웨이브폼 그래프로 저는 표시를 하겠고요. 정지 버튼은 이쪽에 옮기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화일 루프가 정지된 이후에는 Q 출력 값을 자, Q 해제할 때 Q 입력으로 인가해 주시겠고요. 에러 클러스터도 연결해 주겠습니다. 자, 코드를 좀 사이즈를 최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 버튼도 좀 이만큼 하겠고요. 자, 다음은 자, 이제 Q 버퍼에 데이터 쌓는 코드까지는 지금 다 구현이 됐고요. 다음으로는 이 Q를 이용해서 Q 버퍼에 쌓은 데이터를 자, 디큐잉해서 자, 데이터를 채가는 코드 부분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일프를 그리시겠고요. 자, 연결은 마찬가지로 Q 출력을 연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에라 클러스터도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DQ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DQ한 데이터도 제가 그래프로 보기 위해서 자, 배열 만들기 함수를 사용할 텐데 그 전에 자, 기다림 함수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하겠고요. 그 다음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자, 정지 버튼에서 생성에 저는 로컬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1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이 부분은 자, 동일하게 연결을 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프트 레지스터를 만들겠고요. 그 다음에 배열 만들기 함수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여기 원소의 출력 값을 자, 배열에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여기서 배열 만들기 라벨은 이 아래쪽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큐를 자, 복사하신 다음에 자, 와이어를 연결해 주시겠고, 저는 DQ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프트 레지스터 초기화를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코드를 좀 사이즈를 최적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자, 끝나고 나서 할 게 뭐냐면 이 정지 버튼 같은 경우는 기계적 동작이 노드 스위치이기 때문에 자, 프로퍼티 노드를 하나 이용을 해서 자, 값이라는 것을 이용하신 다음에 자, Q 해제 이후에는 자, 관련된 값을 자, 생성에 상수로 해서 거짓으로 만들겠고요. 그 다음에 인Q와 DQ 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인Q에 대해서 자,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에 자, 값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값을 읽어오도록 하겠고요. 자, DQ에 대해서도 값을 읽어오겠습니다.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에 자, 값을 이용해서 DQ 값도 읽어오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데이터를 자, 차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형에서 빼기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자, 빼기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1차원 배열을 인가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 빼고 나서 마지막 결과 값도 자, 그래프 인디케이터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자, 이름을 디퍼런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코드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실행 먼저 해볼게요. 자, 프론트 패널에서 자, DQ 그 다음에 디퍼런스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인큐 데이터와 DQ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정지를 눌렀을 때 모든 값이 다 0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좀 차이를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색을 뭐 녹색으로 자, 이렇게 하겠고요. 자, 다시 실행할 때 그래프에 있는 데이터를 먼저 초기화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생성의 자, 인보크 노드에서 기본값으로 다시 초기화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불러오시겠고, 자, DQ도 자, 생성의 자, 인보크 노드에서 자, 기본값으로 다시 초기화를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 디퍼런스에 대해서도 자, 생성의 인보크 노드에 자, 기본값으로 다시 초기화를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 세 개에 대해서 에라 클러스터를 제가 대화 상자에 보면 에라 병합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에라 그 클러스터의 출력 값을 자, 병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 그래서 제가 이전 강좌에서도 몇 차례 강조한 적이 있는데 이 에라 클러스터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명시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코드를 이렇게 운영하시게 되면은 관련된 부분이 가장 먼저 수행이 되고 나서 이 뒤에 코드가 수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일 루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두 개 같은 걸 딱 보시게 되면은 이 Q 얻기가 동작을 한 이후에 관련된 데이터를 입력받아야지만 동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드 같은 경우는
모든 부분이 다 명시적으로 실행 순서가 다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경합 조건에 빠질 일이 없겠죠. 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시게 되면 처음에 그래프에 있는 데이터가 다 초기화가 된 다음에 시작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다 클리어돼서 시작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Q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병렬 루프 간에 데이터를 전달할 때 Q 얻기, 원소로 Q의 추가, 그 다음에 원소로 Q의 제거, 그 다음에 Q 동작이 완료된 다음에는 Q 해제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Q를 운영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 Q를 사용하는 또 한 가지 또 디자인 패턴이 있습니다. 자, 파일에서 자, 새로 만들기 가보시게 되면은 자, 랩뷰 같은 경우는 다른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자,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새로 만들기 위저드에서 VI 밑에 템플릿 으로부터라는 게 카테고리가 있고요. 여기 밑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생산자, 소비자, 디자인 패턴, 데이터라는 게 있고 이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생산자, 소비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Q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생산자 루프에서 생성한 데이터를 소비자 루프로 데이터를 전달한다는 의미가 되어 있는데 이때 이거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고 아래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이벤트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관련된 코드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시게 되면 두 개의 화일 루프가 있고 좀 전에 실습을 했었던 자, Q 얻기 함수가 있죠. 그래서 Q 얻기 함수여서 데이터 타입은 문자열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inQ 원소를 Q에 추가라고 할 때 이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원소를 Q에서 제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자, 이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가 거짓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자, 동작을 시켜본 다음에 이거를 한번 컨트롤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컨트롤로 바꾸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보면은 이 DQ 원소를 Q에서 제거해서도 보면은 원소에 대해서 생성의 인디케이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여기 원소를 Q에 추가해서 이 부분을 상수로 되어 있는 걸 제가 컨트롤을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실행을 하신 다음에 제가 엘리먼트를 그냥 그대로 한 상태에서 누르시게 되면은 자, 엘리먼트라고 하는 값이 전달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랩뷰 마스터라고 하고 자, 관련된 캐스 컨스턴트를 누르시게 되면은 랩뷰 마스터라고 하는 문자열이 이 아래쪽 루프로 전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실습했었던 이 Q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좀 익숙치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템플릿 코드를 일단 생성하신 다음에 이 코드 기반에서 수정을 하시는 것도 좋은 코딩 습관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지만 이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동기화 기법 중에 하나인 Q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